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57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57회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기타 상표 제도상 특이한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업무 표장을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보호 대상이 되는 특이한 상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의 이제 예시가 이제 색채 상표, 입체 상표, 홀로그램 동작 상표, 소리 냄새 상표, 위치 상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이거 비전형 상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표 외에도 특이한 형태들 그런 것들 역시 근데 상표법상 보호될 수 있는 것들을 비전형 상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징들을 하나씩 볼 거고요.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등록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상표법상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시험에 당연히 나오진 않을 거고 특이한 부분들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만 잘 정리해 두시면 어렵지 않고요. 여기서는 개념 정확하게 어떤 것들인지 정도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전형 상표 들어갑니다. 비전형 상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게 보통 일반적인 개념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태의 상표가 아닌 것들. 그래서 일반적인 상표, 우리가 기호, 문자, 도형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근데 법에서는 비시각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법으론 보호 대상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표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냥 비전형 상표라고 설명을 하는데 요거 용어는 우리가 그냥 학문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비전형 상표라고 정확하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그래서 색채 상표, 입체 상표, 홀로그램 동작, 소리, 냄새 좀 특이하죠. 그다음에 위치, 특정 위치에 있는 것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상표들. 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 상표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는 여러 가지 로고라든지 문자가 결합되어 있고 여기 색상이 있죠. 근데 얘네들은 요건 그냥 일반 상표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특이한 상표에서 말하는 색채 상표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냐? 요렇게 색채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하얀색과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과 다른 색 이런 것들이 조합된 상표. 그러니까 색채로만 이루어지거나 색채 조합으로 된 상표 이런 게 색채 상표에서 보호되는 특이한 상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입체 상표입니다. 입체 상표는 당연히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입체적인 형상 자체를 보호하는 것들. 그렇죠? 이걸 그냥 평면으로 내면 그냥 일반 상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입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의 도면이나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하게 되면 이제 입체 상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별도의 도면이나 사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입체 상표 역시 이렇게 보호가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어떤 내부에 프랜차이즈 업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장식하는 것들이 보호가 어려웠는데 상표법상 이렇게 등록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도 그림이 조금 흐릿하지만 애플사 이런 것들 미국의 등록 사례가 있는데 여기 애플 도형이 있고 이렇게 어떤 외관이죠. 어떤 건물이나 그래서 이렇게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 공간적인 것도 입체 상표로서 보호가 가능하고요. 상표법 이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상으로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동안 보호하는 어떤 대상이나 법률적인 것들이 조금 미흡했는데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입체 상표에서 이런 것들을 상표법상 보호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홀로그램 역시 등록 가능하고요. 요것들 여기 뭔지 아시죠? 홀로그램 보는 방향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2장에서 5장 이내에 도면이나 사진이 필요하고요. 자, 이런 것들은 좀 밑에 있는 거는 동작 상표라고 합니다. 자, 움직이는 형태죠. 이렇게 쭉 뭔가 날아가는 형태. 그래서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주는 경우도 동작 상표로서 등록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어떤 하나의 형태만 등록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움직이는 것들을 나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동작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지만 요것들은 이제 도면이나 사진 한 장만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장의 도면이나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수한 여러 가지 좀 제도적으로는 특이한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특이하게 어떤 도면이나 이런 게 보호되고 여러 가지 식별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사 판단, 요지 변경 요런 정도 위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비전형 상표에서는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식용유라고 하는데 이렇게 식별력, 요지 변경 그 다음에 유사 판단 요거 위주로 좀 특이한 부분을 좀 정리해 두시면 웬만한 것들이 특이한 부분들이 여기에 주로 있습니다. 식별력, 요지 변경, 유사 판단 식용유라고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전형 상표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초점 맞춰서 어떤 정리를 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상표입니다. 위치상표, 특정 위치에 결합해서 하는 것들. 그래서 이게 원래는 특정 위치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상표 등록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디자인법상 이렇게 부분 디자인 같은 느낌도 있고요. 실제 이게 판례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위치 상표에 대한 부분을 문제가 됐는데, 이거를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상표를 요거를 옷 의상 그대로 형태를 상표를 등록하니까, 이거는 그냥 이게 뭐 옷 스포츠복이면 그냥 상체 상의를 나타내는 옷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형태 때문에 거절됐지만, 자, 아디다스에서는 아디다스 자체의 어떤 삼선 같은 상표도 유명하지만, 이렇게 허리라든지 특정 위치에 부착된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 의류를 어떤 도면을 그린 것 뿐이지, 이것 전체가 상표가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위치 상표라는 게 있지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외관을 나타내는 것들은 1.3선으로 되어 있죠. 여기 부분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만 아디다스가 표시되어 있고 실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위치 상표라는 제도가 없을 때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위치 상표, 포지셔닝 마크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취지를 상표법 제도에 없지만 그런 어떤 취지라든지 어떤 목적을 고려해서 위치 상표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법에서 이제 위치 상표 자체를 인정하게 되고, 심사할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어떤 전체적인 형태는 나와야 되니까 보통 뭐 점선이나 이렇게 1.3선으로 표시를 하고요, 외관을.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색상을 다르게 한다거나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위치 상표로서 인정을 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것도 판례가 있어서 바로 예전엔 2차 시험에 바로 나왔고요. 지금은 1차 시험에도 뭐 바로 한 2번 정도 1차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기본적인 것들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전형 상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의 공부명은 공부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너무 힘들면서도, 그렇죠? 자신의 약속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좋은 결과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3회 상표법 입문 강의 57회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회차 때 드디어 이제 58회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8회 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